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년 8월 31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필리핀에서는 월요일이 공휴일이었고 내일 9월 1일도 공휴일이 되면서 이번 주는 화, 수, 목 이렇게 3일짜리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휴일이 많다는 것이 일주일의 시간 자체가 짧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주 5일치 일을 3일 만에 처리해야 할 상황이 되면 몸보다 마음이 더 바빠지게 되기도 하죠. 오늘 눈에 띄는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한국 대 이란 축구 경기겠죠. 이 피노이 910이 방송될 시간이 되면 아마도 전반전을 마쳤을 시간이 될 텐데요. 사전 녹음이라서 이 소식을 오늘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쉽네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은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선 새로운 감독으로 신태용 감독이 부임을 했고 이동국 선수가 오래간만에 A팀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최근 이란과의 전적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데 부디 오늘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식은 필리핀 소식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끌어온 마약과의 유혈 전쟁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대다수의 필리핀 시민단체에서는 초법적 살인과 그에 관한 인권 문제를 이유로 그동안 비판을 해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필리핀의 다수의 시민단체와 정치인, 활동가들이 참여해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폭정을 반대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본격적인 반대 활동을 전개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AT라고 이름 붙여진 이 단체는 9월 21일 마닐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세간의 대규모 비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두테르테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한인 사기 사건 소식 하나 전해드려야겠는데요. 사실 피노이 910에서는 뉴스를 정리하면서 필리핀 교민 사회에 안 좋은 이미지가 되는 뉴스들을 가능한 한 걸러내려고 합니다만 아무래도 너무 오랫동안 교민 사회가 이런 이미지들 때문에 적지 않은 피해를 받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뉴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64세 이모 씨가 필리핀의 땅을 분양받게 해준다고 속여서 1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로부터 5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인데요. 결국 한국 경찰에 잡혔죠. 기본적으로 필리핀은 외국인에게 부동산, 특히 토지의 소유를 허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곳이 필리핀이다 보니 무슨 방법을 써서 토지 분양을 받게 해준다고 속였던 모양인데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910을 어떻게 만나고 계시나요? 피노이 910을 만나는 4가지 방법. 먼저 스마트폰에서 팟빵 어플을 설치한 후 피노이 910을 검색해 구독하세요. 페이스북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피노이 910과 친구가 되세요. 유튜브에서는 피노이 910의 그날의 방송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에서 PINOY910 피노이 910을 친구 추가하세요. 필리핀을 방문하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행과 휴양을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목요일은 필리핀의 여행과 맛집 등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필리핀의 주요 여행지 중 최고의 여행지로 꼽히는 보라카이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의 어느 섬이 좋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필리핀 하면 보라카이죠. 인터넷 전화로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요즘 비도 자주 오고 해서 연결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냥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네. 예. 먼저 들으시는 분들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카이에 살고 있는 광명 보라카이의 코론 김백준이라고 합니다. 예, 김백준 사장님. 아이고, 정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게 처음이라서. 예. 혹시 영어 닉네임이나,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필리핀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교민들이 아무래도 현지 필리핀어들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한국 이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네. 닉네임은 어떻게 사용하세요? 저는 닉네임이 없이요. 제 한국 이름으로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주로 이제 제가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돼서, 네. 제 여권상에 나와 있는 이름으로만, 그래서 다들 그냥 미스터 김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렇게만. 네네네. 근데 미스터김들이 너무 저도 미스터김이거든요. 예. 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긴 하죠. 보라카이에 계시잖아요. 예, 보라카이.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좀 그런 생각입니다만, 이 보라카이는 이름만 들어도 약간 좀 설레는 곳이어가지고. 네네네, 그렇죠. 한국에서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보라카이에 이렇게 해서 생활하시고 이거 굉장히 부러워하시지 않으세요? 처음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닥 이게 장기로 보라카이에 있다 보면 이게 너무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보라카이에 계신 분들은 그냥 그게 생활이고 일상이고 하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이 밖에서 보기에는 보라카이에서 그렇게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보통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 딸이 한 명 있는데, 예.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 한국처럼 이렇게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좀 부족하고 날씨가 덥기 때문에 비치에서 노는 것도 너무 더워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죠, 보라카이가. 예. 그러면 그 보라카이에서 지내시게 된 건 어느 정도 되셨던 거예요, 지금? 보라카이 필리핀은 저는 한 15년, 16년 정도 살았고요. 예. 보라카이를 본격적으로 한 건 2008년도였던 것 같아요. 2008년도면 그럼 얼추 한 10년 가까이 됐네요. 예. 회사 운영한 건 한 10년 되고요. 그 전에 이제 보라카이를 알고 가이드 할 때 여기서 이제 가이드 생활을 했었거든요. 보라카이에서.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보라카이에 정착을 하셨던 이유가 그럼 가이드나 이런 업무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정착을 하시게 된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이제 마닐라에서 처음에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마닐라에서 제가 너무 실적이 안 좋아서 유배 차원에서 보라카이로 보낸 거거든요. 회사에서 보라카이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게 몸으로 때우는 보라카이로 내려가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라카이 생활을 시작한 거죠. 이야. 어쩌다가 이 꿈에서 온 보라카이가 유배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가요, 이게? 지금은 교통편이라든지 이게 인프라가 많이 구축됐는데요. 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 보라카이 메인 도로도 포장이 안 돼 있는 상태였고, 호텔들도 제가 처음에 왔을 때가 그러니까 2001년, 그 전후에 제가 보라카이 왔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한국 가이드분들 그때 다 모여서 교민까지 해도 한 60,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회였으니까요. 그때는 많이 좀 힘들었죠. 처음에. 그러면 이제 지금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돼요, 보라카이가? 지금은 보라카이 한국 교민분들이 여기 상주하시는 분들이 한 1000명이 넘을 거라고 예측하거든요. 이야. 좀 좁은 지역에 많은 분들이 좀 사시는 편이죠. 그렇죠. 야, 그러네요. 진짜 보라카이가 왜 우리 흔히 보라카이 얘기할 때 이거 슬리퍼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보라카이 섬 자체가 네네네. 그냥 조그맣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네네. 야, 거기 한국 교민들이 상주하시는 분이 한 10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예전에 비하면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시겠네요. 그렇죠. 지금 운영하고 계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광명 보라카이. 네네. 예, 여기는 어떤 업체죠? 저희는 자유여행객들에게 여행 정보와 그다음에 여행 상품을 안내하는 자유여행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보라카이 여행을 이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이 광명 보라카이에 이렇게 어떤 의뢰를 하면 그 고객들에게 네네. 안내해 주시고 하는 네네.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용하시는 분은 그 뭐라 그러죠? 그 여행객 손님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주로? 처음에는 젊으신 커플분들이 좀 많았는데요. 네네. 네, 요새는 이제 가족 단위 팀들, 그다음에 이제 의외로 남자분들끼리 오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보라카이는 사실은 뭐 누가 가도 그냥 뭐 혼자 가도 사실 그죠? 보라카이는 참 좋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좀 이런 기억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예. 그러시군요. 요즘 보라카이는 좀 어떠세요? 지금 이제 우기철이고 그래가지고 보라카이도 비 많이 오죠? 예. 저번 주에 태풍이 하나 왔었고요. 네. 어제 또 태풍이 이제 필리핀 하나 또 빠져나가다 보니까 예. 비가 좀 많이 왔었습니다. 아. 지금은 오늘은 햇볕이 지금 구름이 없이 쨍쨍하게 떠 있네요. 아니 그 한 10년 가까이 뭐 그전부터도 이제 보라카이는 다니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정착하신 지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면서 그래도 내가 이 보라카이를 떠나지 않고 보라카이에서 이렇게 지내는 뭐 그런 뭐랄까 좀 보라카이에 대한 매력? 이 보라카이 이런 거 그래도 이것이 나를 보라카이가 나를 이래서 붙잡고 있구나. 그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보라카이 비치하고 선셋이죠. 그렇죠. 예, 화이트 비치하고 선셋, 석양은 저도 뭐 해외여행을 한국에 있을 때부터 많은 나라를 가봤는데요. 비치하고 선셋은 보라카이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해질녘 딱 되면은 이렇게 구름 사이로 저 붉게 이렇게 물드는 그런 바다잖아요, 보라카이가. 그렇죠. 그거는 진짜 아무렇게나 찍어도 작품 사진이 되는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네네네. 그런데 이게 사람 마음 다 똑같은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게 보라카이 최고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 네, 보라카이가 교통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이 오시는 이유가 아마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니 그 1년에 뭐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필리핀이 뭐 1년 사시사철 계속 여름이니까 네네. 좀 뭐 어차피 뭐 언제 가도 똑같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이렇게 보라카이에 여행을 하기에 참 좋은 시기 뭐 이런 게 따로 있죠.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일단 우기철은 비가 좀 올 수 있어서 최적의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이제 여름 시즌이다 보니까 많은 한국 분들이 오시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3월 달부터 5월 달에는 날씨는 좋은데 너무 덥고 이제 녹조가 끼는 시기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11월 달부터 이제 우기가 끝난 11월 달부터 다음에 1월 달까지가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덥지 않으면서 녹조가 끼지 않는 그 화이트 비치를 만나실 수 있는 시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겨울 방학 때 그 시즌이면 최고의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가 보라카이가 가장 낭만적이지 않을까. 비치하고 물이라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예, 그렇군요. 또, 그 겨울에 그럼 우리나라 사실은 겨울 방학 때 그 필리핀 특히 보라카이를 딱 가면은 그야말로 한여름에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는. 그렇죠. 그러네. 요즘에는 이 보라카이 보라카이뿐만 아니라 여행 이런 거 준비하면서 인터넷이 하도 그냥 발달이 많이 돼 있어서. 네네. 이제 보통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은 그냥 무슨 이렇게 패키지로 딱 이렇게 그 여행 상품을 구입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현지에 가서 직접 이런 뭐 여행 상품 뭐 호핑이라든지 뭐 그 스쿠버 다이빙이나 체험 다이빙 같은 거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떠세요? 이게 현지에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그냥 패키지로 다 여행을 그냥 예약을 해가지고 오는 경우하고 아니면 이제 현지에서 좀 이런 어떤 그 즐길 수 있는 해양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현지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는 경우하고 어떤 게 좀 나을까요? 근데 이제 보라카이가 조금 한인 구조가 저도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저희가 여행사를 여기 필리핀 법인으로 여행사를 가지고 있고 저희도 이제 한국에도 그 지점이 이제 오픈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한국인 전체를 상대로 모객을 할 수가 없고요. 패키지 손님들은 그
자유행사에서 행사를 보통 안 하거든요, 저희가. 예. 약간 좀 다른 지역하고 비해서 좀 차이점이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들 현지에서 이제 패키지로 오시는 분들은 현지에서 이제 선택 관광을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 예. 자유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저희 같은 자유여행사 업체를 컨택하셔가지고 이제 미리 대부분들 기본적인 상품들은 예약을 하시고 이제 현지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예약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아니면 아예 이제 필리핀 로컬 분들하고 이게 컨택이 되셔가지고 현지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다고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처럼 이제 자유여행사를 통해서 네. 이제 한국에서 미래 하시거나 현지에서도 자유여행사를 이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저렴하시거든요. 필리핀 친구들하고도 이제 비치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호객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도 제트스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제트스키를 30분에 2,000페소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필리핀 친구들 같은 경우는 30분에 2,000페소를 받고 15분만 타고 15분은 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종종 이제 그런 경우 저희 쪽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회사를 이용하시는 건 아무래도 이게 액티비티에 대한 이제 보증이 조금 회사에서 개런티가 되는 부분인데 현지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또 근데 자주 오시는 분들은 또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조금 친해져가지고 또 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뭐 이제 가능하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여행사를 이용하시는 게 여행객분들한테 많이 유리하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이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이제 좀 이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상품을 보증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래도 신뢰감이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게 그래도 낫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액적인 부분도 지금은 자유여행사들, 보라카이 현지에 있는 여행사들이 경쟁이 치열해서요. 이게 금액을 예전처럼 이게 높게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적당한 대부분 여기 정해진 보라카이 내 필리핀 친구들하고도 거의 동일한 가격대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한 회사도 있고 그러거든요. 야, 그야말로 이제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니까. 그렇죠. 이제 가격도 뭐 요즘에 하여튼 뭐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뭐 가격도 어차피 다 오픈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겠네요. 네, 또.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광명 보라카이를 통해서 고객들이 이제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아까 이제 뭐 제트스키 말씀해 주셨는데 제트스키 이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이 이용하시는 것들이. 저희는 올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희 회사가 필리핀 내에서도 유일하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마 유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초보자분들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아니면 좀 수영을 할 줄 아시는 분이라도 바다에서 잠수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스노클링 스킨다이빙 투어를 지금 많이 판매하고 안내하고 반응도 상당히 좋은 편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체험 다이빙,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 과정 중에서 자격증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다이빙 코스라든지 헬멧 다이빙, 그다음에 호핑 투어, 아일랜드 호핑 투어, 그리고 뭐 파라셀링, 그리고 이제 버그카 이런 투어들이 대부분 이제 보라카이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 그 파라셀링 같은 경우에는 그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석양이 노을 질 때 하늘 위로 이 낙하산 같은 거 쫙 올라가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뭐 선셋 타임만 타는 건 아니고요. 아침 9시부터 탈 수 있으니까요. 선셋 타임에는 조금 이제 좀 시간 맞추기가 좀 어렵다는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그거 타고 올라가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 해변 쪽에서 그 타고 올라가시는 분을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배경이 그 선셋이 딱 돼 있는 상태에서 이 패러셀링 그 타시는 분이 쫙 올라가는 거 저는 그 보기만 해도 멋있던데. 그렇죠. 그 시간대 이제 선셋 해가 지는 방향으로 이게 파라셀링이 딱 지나가면서 그걸 이제 비치 쪽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또 그렇죠. 보기만 해도 보기 좋은 그림이 있고.
아니 그 아까 그 또 저기 그 스킨 다이브? 예. 예. 네, 스킨 다이빙. 스킨 다이빙 예. 아 그러니까 그거 뭐 수영을 못 하는 사람도 그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네네. 저는 그래도 이제 수영을 뭐 잘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영을 좀 이제 물을 좋아해 가지고 물을 즐기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게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거하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수영하는 거 자체가 또 다르잖아요. 예, 많이 다르죠. 그런데 그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도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아, 예, 당연히 저희 한국인 다이빙 강사님하고 같이 하시면 저희가 지금 만 3세부터 실제로 진행했던 나이가 만 3세부터 만 70세까지 엊그저께 이제 70세 그 생신 맞으신 분 가족분들 오셔가지고 예, 투어 하셨거든요. 이제 아주 어린 만 3세부터 6세까지는 스킨 다이빙 잠수까지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이제 스노클링 물고 바다속을 구경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저희가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예, 아버님, 어머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젊으신 분들처럼 이게 전체적으로 전체 시간을 다 하실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구명조끼 벗고 바다속을 이게 해녀처럼 유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라카이로 아까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라카이로 이 가족 여행을 가도 네네. 사실은 이 연령대별로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거는 조금 무서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뭐 3살부터 70세 어르신까지 한꺼번에 즐기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이거 한번 도전해 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뭐 기회 되시면 한번 오시면 저희 한국인 강사님하고 같이 한번 저희가 투어라기보다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이라고 이제 홍보를 하게 되면 손님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거부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투어라는 형태로 그래서 저희가 스킨 다이빙은 저희가 전체 여정을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님한테 사진도 드리고 동영상도 이게 원본을 다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빠져주셔야지 이게 영상이 좀 이쁘게 나오는데 다들 잘 안 빠져가지고 이제 영상이 조금 안 이쁜 날이 많고 좀 그래서 이제 근데 대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편집의 기술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깊게 빠진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깊게 빠진 것처럼 이게 편집을 잘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 생각에는 전문적인 과정으로는 저희가 프리다이빙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프리다이빙보다는 저희는 이제 스킨 다이빙으로 이게 체험하는 코스로 손님분들한테 바다 한가운데에서 구명조끼가 없이 본인이 잠깐이지만 이게 물에 잠수를 해서 산호를 보시고 물고기를 열대어를 보시고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것만으로 손님분들이 대부분들 보통 강사님한테 나가시기 전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손님 대우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돌아오시면은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선생님이라고는 호칭을 많이 쓰거든요. 아니 그 여행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이제 뭐 좋은 거 많이 소개시켜 주셨지만 이게 뭐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음식도. 그렇죠.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여행에서 뭐 이제 뭐 좋은 거 보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잘 먹어야 이 맞습니다. 음식에 대한 기억이 그 지역에 대한 기억으로 저는 딱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라카이에서 그러면 그 여행하시면서 요거는 좀 한번 먹어봐야 된다. 그런 음식들은 뭐가 있을까요? 보라카이는 대부분 음식들이 이제 인터내셔널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각국의 여행자분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다양한 음식점들이 보라카이에 있거든요. 이제 뭐 외국인 관광객들 다른 국적에 따라서 조금씩 가시는 음식점들이 좀 다른데요. 한국인 관광객분들한테 주로 이제 추천되어 있는 식당들이 하와이안 바베큐라든지 그다음에 카우보이 코시나 아니면 바할라 등 다양한 음식점들을 그리고 이제 비치가에 식당들이 많기 때문에요. 어딜 가셔도 이게 낭만적인 분위기 캔들라이트 디너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서. 이야. 그 또 이 밤이 되면 또 보라카이가 또 좀 낮 때 해가 떠 있을 때 보라카이하고는 좀 달라지죠. 많이 다르죠. 이게 많이들 놀래세요.
밤 시간대 저 많은 사람들이 낮엔 어디가 있었나 하고. 아, 야, 그 멋있는 이 자연 환경과 또 그렇게 맛있는 음식까지 있으니까, 야, 아니 개인적으로는 사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 맛있는 여러 그 음식점 중에 좀 특별한 날, 뭐 가족의 무슨 뭐 생일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날 어떤 음식 드세요? 그럼 어디 레스토랑으로 가세요? 저는 집밥을 선호합니다. 아이, 농담으로 드리는 얘기고요. 제가 요새 이제 조금 가족들하고 좀 이제 외식을 해야 되는 경우, 네네. 좀 가는 집이 이제 카우보이 코시나라고라는 하는 스테이크 전문점을 가거든요. 아, 그러면 뭐 그 집은 이제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 좋아할 만한 그런 어떤 이 분위기하고 맛도 그렇고 그런가요? 일단 스테이션 3 쪽에서 조금 더 있는 앙올 비치 쪽에가 있거든요. 이게 보라카이 화이트 비치가 4km가 있는데요. 네. 선착장 쪽에서 가까운 쪽을 앙올이라는 지역이 있어서 그쪽을 앙올 비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쪽은 이쪽 스테이션 1, 2, 3보다는 관광객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한적하고, 그리고 바로 비치 앞에가 식당이 있기 때문에 운치가 있고, 당연히 음식은 기본적으로 맛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가족들이 가게 되면 이제 집사람은 조금 이제 음식을 조금 늦게 먹고 저희 제 딸하고 저하고는 이제 비치에서 이제 놀고 이런 형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손님들 많아지면 자리 없는데 이게 숨겨놓으신 맛집이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대부분 관광객분들은 그쪽까지 갈 일이 많이 없으세요. 그쪽. 알겠습니다. 이 방송 전후로 해서 그쪽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좀 지켜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오늘 하여튼 이 보라카이에 대해서 그냥 뭐 네네. 그냥 할 수 있는 것들, 뭐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이런 거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좋은 팁이 된 것 같고요. 별 말씀을요. 제가 이게 이제 끝으로 사실은 처음부터 이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네네네. 이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까 이거 고민하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끝나기 전에 한번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네. 보통 이제 좀 뭐 예를 좀 들어서 그러니까 4인 가족이 이제 보라카이에 이제 이렇게 여행을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 가서 이제 뭐 자유여행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즐길 것 이렇게 하면 한 경비를 얼마 정도로 예정을 하면 적당할까요? 제가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어가지고 조금 좀 답하시기가 좀 곤란하실 수 있겠다 싶긴 한데 이제 하는 거나 음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 워낙 천차만별이겠지만 일단 한국에서 예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시기별로 항공료의 차이가 워낙에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요. 그럼 항공료를 제외하고 그러면? 리조트 같은 경우는 보통 한국 분들이 주로 이제 선호하시는 해난 가든 리조트가 이제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외 정도의 1박 비용이 발생을 하시거든요. 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이제 현지 체류 비용이 들어가시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손님들이 이제 간혹 이제 이런 현지 물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같은 경우는 2인 기준으로 보통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요. 3박 5일 정도 있는 동안에 사용하시는 금액을 한 US 달러 300불에서 한 500불 내외 정도는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가. 그러면은 뭐 이제 항공료는 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그 정도 선. 네네. 그러면은 이게 또 어떻게 비교를 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한 300에서 500불. 그러면은 뭐 한국에 어디 여행하는 거하고도 뭐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이제 액티비티 비용은 별도로 이제 저희가 현지에서 체류비를 말씀드리는 건 식사하고 그다음에 교통 이동 수단 뭐 이런 비용하고 뭐 이제 간단하게 맥주를 드신다든지 아니면 간식을 산다든지. 이 필리핀에 여러 가지 여행지가 있지만 이 보라카이가 이제 그 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걸 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그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정말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다음에 또 이제 보라카이에 대한 또 좋은 말씀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하여튼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또 이 보라카이에서 멋진 소식들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불러주시면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910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게시판에 방송 청취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꾹, 하트 꾹 눌러주세요. 인터뷰 중간중간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있어서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네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도 금방 지나가고 이제는 8월도 마지막 날 저녁이 되었네요. 8월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내일 새롭게 시작되는 9월의 첫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 일찍 시작된 느낌인데요. 모두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910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